기저귀 차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요? 장미의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노인정 구석, 이불 덤이 뒤었어요. 뭔 소리를. 거짓말 마세요. 아까부터 계속 여기만 보고 계셨잖아요. 그녀가 천천히 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허벅지가 드러났어요. 나도 차고 있거든요. 기저귀. 숨이 막혔습니다. 놀랐어요? 66살 여자도 이런 거 해요. 장미 씨. 조용히 해요. 여기서 들키면 재밌잖아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아 끌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이 내 허리춤에 닿았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필수 씨 것도. 미쳤소? 미쳤죠. 이 나이에 이러는 거 보면. 그녀가 웃었습니다. 뜨겁고 위험한 웃음이었어요. 그날부터 시작됐죠. 69년 인생 최초의 금지된 계절이. 노인정 마루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오전 10시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오면 장판이 미지근하게 달아올랐죠. 나는 구석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쳤어요. 사실 글자는 하나도 안 읽혔습니다. 기저귀가 축축해지는 느낌 때문이었죠. 아침에 갈았는데 벌써 허벅지 안쪽으로 스며드는 습기가 신경 쓰였어요. 일어서면 뒤가 젖은 게 보일까봐 꼼짝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카디건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여인.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우아했어요. 66살쯤 돼 보였습니다. 그녀가 실내화로 갈아 신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2번 뛰었죠. 왜 저렇게 쳐다보지?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발소리가 장판을 밟을 때마다 작게 삐걱거렸습니다. 여기 자리 비었나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아, 네. 앉으세요. 그녀가 내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치마 자락이 펄럭이며 허벅지 일부가 드러났다가 다시 가려졌어요. 은은한 비누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처음 뵙죠? 전 한장미예요. 정필수입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녀의 손이 부드러웠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주름이 있었지만 손톱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죠. 장미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차 한잔 하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나눠 마셔요. 그녀가 작은 종이컵에 따라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받으려다 컵이 기울어지며 차가 손등에 튀었죠. 아, 괜찮아요? 장미가 재빨리 손수건을 꺼내 내 손등을 닦아줬습니다. 부드러운 천이 피부를 쓸 때마다 이상한 감각이 번졌어요. 이게 뭐야? 이 나이에. 손이 많이 떨리시네요.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뭐. 아니에요. 긴장하셔서 그래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볼에 작은 보조개가 생겼어요. 제가 그렇게 무서워요? 아닙니다. 거짓말. 얼굴 빨개졌어요. 장미가 킥킥 웃으며 자기 차를 홀짝였습니다. 목선이 드러났다가 다시 가려졌죠. 나는 시선을 돌렸어요. 창밖을 봤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옆에 앉은 그녀에게 쏠려 있었으니까요. 장미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볼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나는 슬쩍 그녀를 훔쳐봤어요. 귀밑머리가 살짝 흩어져 뺨에 닿아 있었고 콧등에는 가느다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요했어요. 이 사람, 뭔가 다르네. 그때 장미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또 마주쳤죠. 계속 쳐다보시네요. 아닙니다. 아니긴요. 3번째예요. 그녀가 수첩을 덮으며 몸을 살짝 기울였어요. 어깨가 내 팔에 스쳤습니다. 필수 씨, 혹시. 네. 기저귀 차세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티 나요? 아니요. 냄새로 알았어요. 냄새. 향 말이에요. 베이비 파우더 향.
기저귀에서 나는 거. 장미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도 차거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 라고요? 기저귀. 저도 차요. 66살이면 당연하죠 뭐. 그녀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그래서 알아봤어요. 같은 처지니까.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장미는 다시 보온병 뚜껑을 닫으며 일어섰어요. 치마를 정돈하는 손길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오늘부터 여기 자주 올 거예요. 아, 네. 그럼 또 봬요, 필수 씨. 그녀가 돌아서며 손을 흔들었어요. 뒷모습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등에는 아직 그녀의 손수건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미, 한장미. 69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기저귀가 더 젖어드는 것도 잊은 채 나는 그녀가 앉았던 자리만 바라봤어요. 장판 위에는 희미한 체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장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저도 차거든요.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새벽 4시, 기저귀를 갈았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9년을 살아온 내 몸이 거울에 비쳤죠. 축 처진 어깨, 주름진 배, 가느다란 다리. 이런 몸으로 뭘 기대하나. 자조적인 웃음이 나왔어요. 거울 속 내 얼굴도 웃고 있었습니다. 씁쓸한 표정으로. 아침이 되자 나는 서둘러 노인정으로 향했어요. 어제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입구만 바라봤죠. 시계를 봤어요. 9시 반, 10시, 10시 반. 장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제만 온 건가?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장미였습니다. 오늘은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었죠. 머리는 어제처럼 단정하게 묶었고 입술에는 옅은 립스틱이 발라져 있었어요. 그녀가 안을 둘러보더니 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어제 자리 그대로네요. 아, 네. 기다리셨어요? 아, 아닙니다. 거짓말. 신문 거꾸로 들고 계세요. 장미가 웃으며 내 옆에 앉았어요. 신문을 보니 정말 뒤집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녀는 가방에서 또 보온병을 꺼냈어요. 어제와 같은 종이컵 2개. 오늘은 안 흘리세요. 조심할게요. 차를 받아 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장미는 자기 컵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로필이 드러났죠. 가느다란 목선, 살짝 처진 턱, 콧등의 작은 점.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필수 씨. 네.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손이 떨렸습니다. 네. 혼자 삽니다. 자식들은요? 딸 하나 있는데 미국에 있어요. 10년째 못 봤죠. 외로우시겠네요. 익숙해졌어요. 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혼자예요. 남편은 5년 전에 갔고. 그러셨군요. 근데요, 혼자라는 게 익숙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견디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창밖을 보는 눈빛이 멀었어요.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았죠.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미가 갑자기 몸을 돌렸어요. 필수 씨, 산책 좀 할래요? 산책요? 네. 여기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그녀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망설였어요. 기저귀가 또 젖었거든요. 아침부터 3시간째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걸으면 돼요. 장미의 손이 내 손을 잡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에 이끌려 일어섰죠. 허벅지 안쪽으로 축축한 느낌이 퍼졌지만 장미는 아무렇지 않게 앞장섰어요.
노인정 뒤편에는 작은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낙엽이 깔린 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죠. 장미는 내 옆에서 걸으며 가끔 나뭇가지를 건드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나무 껍질을 스칠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어요. 여기 좋네요. 자주 오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녀가 벤치를 발견하고 앉았습니다. 나도 옆에 앉았죠. 벤치가 삐걱거렸어요. 장미는 가방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 손을 닦았습니다. 하얀 수건에 흙먼지가 묻었죠. 필수 씨, 아까 외롭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요. 저는 외로운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뭔데요? 아무도 날 안 봐줄 때요. 장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든 여자는 안 봐요. 투명 인간처럼. 그녀가 손을 펼쳤어요. 주름진 손바닥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걸 만지고 안아줬는데. 장미 씨, 미안해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했네요. 그녀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바람이 불었어요. 장미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필수 씨, 우리 내일도 여기 올래요? 네, 좋습니다. 약속이에요. 장미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나는 어색하게 내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두 손가락이 맞닿았죠.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손을 펼쳐봤습니다. 장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다시 정막만 남았죠. 텅 빈 거실, 식탁 위에 혼자 먹을 저녁, 켜지지 않은 TV.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또 볼 수 있겠지. 그 생각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기저귀를 적시는 건 오줌만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도 함께 스며들고 있었죠. 약속한 다음 날, 나는 아침 일찍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일찍이었어요. 8시 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청소 아줌마만 걸레질을 하고 있었죠. 나는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9시, 9시 반, 10시. 장미는 오지 않았어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11시가 되자 노인정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이 수다를 떨고 할아버지들은 화투를 꺼냈죠. 나는 그들 사이에 섞이지 못했습니다. 장미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정오가 되었어요. 점심시간. 사람들이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김밥 한 줄을 꺼냈죠. 입에 넣었지만 씹히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오늘은 안 오는 건가? 김밥을 억지로 삼키며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장미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죠.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들어왔어요.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미 씨. 필수 씨. 그녀가 겨우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어요. 괜찮아요? 네. 조금 늦었죠? 늦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장미가 비틀거렸습니다. 나는 얼른 그녀를 부축했어요. 몸이 가벼웠습니다. 새처럼 가볍고 연약했죠. 앉으세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녀를 자리에 앉혔어요.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물통을 꺼내 건넸죠. 장미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어요. 물 한 모금을 삼킬 때마다 목젖이 움직였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약 먹으면 돼요. 무슨 약이요? 장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방을 뒤적이며 약통을 꺼냈습니다. 하얀 알약 2개, 물과 함께 삼켰죠.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지켜봤어요. 장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얼굴색이 조금씩 돌아왔죠. 미안해요. 약속 지키려고 무리했나 봐요. 무슨 소리를. 쉬셔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긴 아까워서요. 그녀가 눈을 떴어요. 눈동자가 흐릿했습니다.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것 같았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어제 그 따뜻함은 어디 갔는지 손끝이 얼음장 같았죠. 손이 너무 차가워요. 원래 이래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장미가 작게 웃었어요.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돼요. 필수 씨도 곧 알게 될 거예요.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녀가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힘이 거의 없었어요.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악력이었죠. 나는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내 체온을 전하려고 애썼어요. 장미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고요했죠. 잠든 건지 그냥 쉬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노인정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화투 소리, 웃음 소리, TV 소리. 하지만 우리 자리만은 고요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장미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필수 씨. 네. 손 아파요. 아, 미안해요. 나는 손을 풀었습니다. 장미의 손바닥에 내 손가락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꽉 잡지 않아도 돼요. 안 도망가요.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고마워요. 그녀가 손을 펴며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하나하나 천천히. 중지가 살짝 떨렸습니다. 필수 씨, 저 사실은요. 네. 파킨슨이에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파킨슨, 초기예요. 아직 괜찮아요. 손 좀 떨리고, 걸음 좀 불안하고. 장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 약 먹으면 버틸 수 있어요. 몇 년은. 몇 년? 그래도 다행이죠 뭐. 어차피 나이 들면 다 망가지는데. 그녀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에서는 웃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장미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어요. 오늘은 이만 갈게요. 많이 피곤해서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장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부탁할게요. 우리는 노인정을 나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장미의 어깨가 작게 움츠러들었어요. 나는 그녀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장미의 집은 노인정에서 2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40분을 걸었죠. 그녀가 숨을 고를 때마다 멈춰야 했으니까요.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어요. 여기에요. 고마워요, 필수 씨. 내일도 올 거예요? 장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몸이 괜찮으면요. 무리하지 마세요. 네. 그녀가 돌아서려는데 나는 용기를 냈어요. 장미 씨. 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장미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촉촉했어요. 있어요. 뭔데요? 그냥 옆에 있어줘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현관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옆에 있어주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결심했어요. 장미 옆에 있어주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기저귀가 젖어 있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장미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어요. 어제 그녀가 마셨던 차와 같은 걸 준비했죠.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손을 몇 번이나 닦았습니다. 땀이 났어요. 너무 이른가. 시계를 봤습니다. 9시. 그리 이른 시간은 아니었죠.
나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린 발소리. 장미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필수 씨.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연한 회색면 잠옷. 머리는 묶지 않고 어깨까지 흘러내려 있었죠. 미안해요. 너무 일찍 왔나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차 좀 가져왔어요. 어제 드셨던 거. 나는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장미가 잠시 망설이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현관을 들어서니 정갈한 실내가 보였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복도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퍼져 있었죠. 거실로 안내받았어요. 소파는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액자 몇 개가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장미 사진. 무용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예요. 무용 교수였거든요. 멋지셨네요. 옛날 얘기죠. 장미가 부엌으로 들어가 컵 2개를 가져왔어요. 나는 보온병을 열어 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죠.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장미의 얼굴색은 어제보다 나아 보였어요.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요. 왜요? 갑자기 쓰러질 것처럼 굴어서.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거짓말. 놀랐을 거예요. 장미가 컵을 내려놓으며 손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것 봐요. 아침에 제일 심해요. 약은 드셨어요? 조금 이따 먹으려고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녀가 컵을 다시 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목젖이 움직였죠. 나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귀가 보였어요. 필수 씨. 네. 왜 여기 왔어요? 진짜 이유.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차 때문만은 아니죠. 장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어제 제 말 기억하세요? 옆에 있어달라고 했잖아요. 네, 기억해요. 그래서 온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미가 컵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줬거든요. 옆에 있어주겠다고. 가족은요? 없어요. 남편 죽고 혼자예요. 자식은? 장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멀었어요. 하나 있었는데 연락 끊은 지 오래됐어요. 왜요? 제가 못나서죠.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장미도 컵을 들었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차만 마셨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필수 씨, 오늘 노인정 안 가요? 장미 씨가 가면 저도 가죠. 저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더 좋아서요. 장미가 빙그레 웃었어요. 거짓말쟁이. 진짜예요. 알았어요. 그럼 여기 있어요. 그녀가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쯤 지나 나왔어요. 머리를 묶고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상태였죠. 연한 파란색 원피스였어요. 소매가 길어서 손등까지 덮였습니다.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장미가 살짝 치마를 들어 올리며 돌았어요. 원피스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잠깐 허벅지가 드러났다가 다시 가려졌죠. 어디 갈 거예요? 산책이요. 어제 못 갔잖아요. 몸은 괜찮아요? 필수 씨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보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시원했죠. 장미는 내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발소리가 길바닥에 작게 울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작은 공원으로 향했어요. 벤치가 있는 곳이었죠.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장미는 내 옆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필수 씨. 네. 이거 데이트 같지 않아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런가요? 69살이랑 66살의 데이트. 웃기죠? 웃기지 않아요. 진심이에요? 네. 장미가 눈을 떴어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럼 진짜 데이트해요. 우리. 네. 어차피 남은 시간 얼마 없잖아요. 재밌게 살아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떨림도 없었습니다. 필수 씨, 저랑 데이트할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죠. 약속이에요. 장미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눈까지 초승달 모양으로 구부러졌죠. 그날 오후, 우리는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69살과 66살의 데이트. 기저귀를 찬 두 노인의 설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진심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죠. 장미의 얼굴도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66년을 살아온 얼굴이 그날따라 유난히 아름다웠죠. 나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장미도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석양을 바라봤어요. 말없이, 손만 잡은 채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만났어요. 노인정에서, 공원에서, 가끔은 장미의 집에서. 손을 잡고 걷고, 차를 마시고, 그저 옆에 앉아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날도 노인정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구석 자리에 앉아 장미를 기다렸죠. 10시쯤 그녀가 들어왔어요. 오늘은 베이지색 가디건에 검정 치마를 입었습니다. 내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죠. 그때였어요. 입구에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키가 크고 말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었죠. 장미를 따라 들어오는 걸 보니 함께 온 것 같았어요. 이모, 여기에요. 남자가 장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장미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태호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남자가 장미를 이끌고 내 쪽으로 왔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죠.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장미가 내 옆에 앉으려 하자 남자가 가로막았습니다. 이모, 저쪽 자리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좋아. 태호야, 넌 먼저 가. 제가 모시고 왔는데 그냥 가라고요?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장미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제가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필수 씨. 장미가 내 손을 잡았어요. 남자의 눈빛이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모, 이 사람 누구예요? 친구야. 노인정에서 알게 된. 친구요? 남자친구를요? 그래. 문제 있어? 장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남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경멸하는 눈빛이었죠. 이모,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데서 남자랑. 윤태호. 장미가 남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내가 할 말이 아니야. 제가 왜 할 말이 아니에요? 이모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걱정은 고마운데. 내 일에 참견하지 마. 참견이요? 전 이모를 위해서. 나 위해서라면 그냥 가줘. 부탁이야. 장미가 손을 놓으며 남자를 밀어냈어요. 남자는 굳은 표정으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죠. 노인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장미는 내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요. 보기 안 좋았죠. 괜찮아요. 근데 저 사람은 조카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입양했죠. 입양. 네. 부모 없는 아이였어요. 제가 키웠죠.
장미가 가방에서 물통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까보다 심하게. 태호는 절 너무 아껴요. 과하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서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녀가 물을 마셨습니다. 목젖이 움직일 때마다 목선이 드러났죠. 태호는 제가 누군가를 만나는 걸 싫어해요. 혼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왜요? 자기만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눈 돌리지 말라고. 장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끔은 숨이 막혀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차갑고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필수 씨. 장미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죠. 장미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웠습니다. 깃털처럼. 필수 씨, 태호 때문에 부담스러우면 말해요. 왜 부담스러워요? 젊은 남자가 싫어하잖아요. 우리 관계요? 그래요. 우리, 지금 뭐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친구는 이렇게 안 해요. 장미가 내 손을 들어 올렸어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죠. 손 잡고, 산책하고, 매일 보고. 이건 친구가 아니에요. 그럼, 사랑이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랑. 이 나이에 웃기죠. 근데 진짜예요. 장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필수 씨, 저 좋아해요? 네. 대답해요. 좋아해요. 안 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좋아합니다. 얼마나요? 많이요. 구체적으로요. 장미가 웃었어요. 장난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매일 보고 싶을 만큼이요. 그것뿐이에요? 밤에도 생각나요. 또요? 기저귀 갈 때도 생각나요. 장미가 킥킥 웃었습니다. 그 정도면 사랑 맞네요. 그녀가 내 손을 꽉 쥐었어요. 저도요. 필수 씨 좋아해요. 진짜요? 거짓말하면 기저귀에 오줌 싸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69살과 66살의 고백.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스꽝스러울 사랑 고백. 하지만 우리에겐 진심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죠. 장미의 얼굴도 붉게 물들었어요. 그녀가 내 어깨에 다시 머리를 기댔습니다. 필수 씨. 네. 태호가 방해해도 계속 만나줄 거죠? 당연하죠.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우리는 석양을 바라봤어요. 손을 잡은 채로.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그냥 물러날 리 없다는 걸.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집에 들어갔죠.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좋지 않은 무언가가. 사흘 뒤, 장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오늘 집으로 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그녀의 집으로 향했죠. 현관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 태호였습니다. 이모, 정신 차리세요. 내가 정신 없는 것 같아? 그럼 있어 보여요? 기저귀 찬 늙은이랑 손잡고 다니는 게 문 너머로 들려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태호, 입 조심해. 왜요? 사실이잖아요. 그 남자 뭐가 좋다고. 내가 알바 아니야. 알바 아니긴요. 이모 창피한 줄 모르세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니, 조용해졌습니다. 문이 열렸죠. 장미였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필수 씨, 들어와요. 거실로 들어서자 태호가 서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나를 노려봤습니다. 왔네요. 무슨 일이에요?
이모한테 물어보세요. 태호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다리를 꼬고 나를 쳐다봤습니다. 장미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가져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건네며 내 손을 스쳤죠. 차가웠어요. 필수 씨, 앉아요. 나는 장미 옆에 앉았습니다. 태호는 건너편에서 우리를 바라봤어요.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정필수 씨, 맞죠? 네. 69살. 기저귀 착용. 노인정 단골. 맞습니까? 태호야. 장미가 소리쳤어요. 이모, 사실이잖아요. 태호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졌죠. 이거 보세요. 서류에는 내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이름, 나이, 주소, 가족관계, 심지어 병원 진료 기록까지. 어떻게 이걸? 돈 주면 다 나와요. 요즘 세상에. 태호가 비웃었습니다. 정필수 씨, 딸 하나 있죠? 미국에 10년째 연락 안 하고. 그건 왜 안 할까요? 아버지가 형편없어서 아닐까요? 입 닥쳐. 장미가 벌떡 일어났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남의 인생을 들추는 거야? 이모 지키려고요. 지키긴 뭘 지켜. 간섭하는 거지. 간섭이요? 전 이모가 이용당하는 게 싫어서. 이용. 누가 누굴? 장미가 태호 앞으로 다가갔어요. 필수 씨가 날 이용한다고 생각해? 그럼 아니에요? 66살 여자, 파킨슨 환자, 혼자 사는 거 알면. 그만해. 내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나를 봤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목이 메었어요. 태호 씨, 장미 씨를 이용한 적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사랑, 69살이? 나이는 상관없어요. 웃기네요. 기저귀 차고 사랑이라니. 태호가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거울 보세요. 그 꼴로 사랑을 노네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장미가 내 손을 잡았죠. 필수 씨, 신경 쓰지 마요. 이모, 태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 남자 진심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알죠.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외로우니까 이모 찾아온 거예요. 그럼 어때? 나도 외롭거든. 장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누군가 필요해. 손 잡아줄 사람. 옆에 있어줄 사람. 전 안 돼요? 너는 날 가두려고 해. 가두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태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모 혼자 두면 위험하니까. 병도 있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평생 내 감시 속에 살라고? 감시가 아니라 보호예요. 보호라는 이름의 감옥이지. 장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호야, 난 내 소유물이 아냐. 이모, 고마워. 날 키워준 거. 근데 이젠 내 인생 살고 싶어. 그 남자랑요? 그래, 필수 씨랑.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해. 너는 상관없어. 정말 그럴 거예요? 그래. 태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알았어요. 그럼 혼자 사세요. 뭐, 전 이제 안 와요. 전화도 안 받을 거고. 태호야, 이모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 남자를. 태호가 돌아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죠. 장미가 그를 불렀어요. 태호야, 기다려. 하지만 문은 쾅 닫혔습니다. 장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나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가벼운 몸이었어요. 새처럼 가볍고 연약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필수 씨. 장미가 내 품에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등을 적시는 눈물. 따뜻하고 슬펐어요. 나는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서로를 아는 채 69살과 66살의 포옹.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걸. 태호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더 큰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떠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미는 말이 없어졌어요. 웃음도 줄었고 손떨림은 더 심해졌죠.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그녀 곁에 있었어요. 말없이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장미의 집에 갔어요. 문을 열어준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필수 씨, 미안해요. 오늘은 좀 괜찮아요. 그냥 옆에만 있을게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미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필수 씨. 네. 저 사실 숨긴 게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뭔데요? 태호 얘기요. 장미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를 똑바로 바라봤죠. 태호는 제 조카가 아니에요. 네, 아들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 혼외자예요. 28년 전에 낳았죠. 장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 몰래 다른 남자애를 가졌어요. 젊을 때. 그럼 남편분은 모르고 죽었어요. 태호를 조카라고 믿고 그녀가 눈을 감았습니다. 전 평생 거짓말 속에 살았어요. 남편한테도 태호한테도. 태호는 모르나요? 몰라요. 아직도 자기가 조카인 줄 알죠. 장미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남자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잘생긴 얼굴이었죠. 태호 친아버지예요. 무용단 선배였어요. 지금은 모르죠. 헤어진 지 30년 넘었으니까. 그녀가 사진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필수 씨, 이런 저랑 계속 있고 싶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해요? 전 거짓말쟁이에요. 평생 거짓말만 했죠.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긴요. 진짜예요. 과거는 상관없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렸죠. 지금 여기 있는 장미 씨만 보면 돼요. 장미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장미가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찌개였죠.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말없이 숟가락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장미가 굳었습니다. 누구죠? 제가 볼게요. 나는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죠. 들어가도 돼요? 장미 씨가. 이모 있죠? 볼 게 있어요. 태호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가서 장미를 봤어요. 이모, 왜 왔어? 드릴 게 있어서요. 태호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장미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죠. 장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제 친아버지 찾았어요. 전 조카가 아니죠. 이모 아들이에요. 태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28년 동안 거짓말하셨죠. 장미가 주저앉았어요.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녀를 부축했죠. 태호 씨, 지금은 닥쳐요. 태호가 나를 노려봤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문제예요. 당신은 상관없어요. 장미 씨가 힘들어 하잖아요. 힘들긴요. 전 28년 동안 거짓말 속에 살았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엄마라고 부를 수도 없고, 왜 나왔어요? 그렇게 숨기려면. 미안해. 장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태호야.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긴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태호야, 이제 와서 남자 만나고 웃기지 마세요.
태호가 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남자도 어차피 떠날 거예요. 이모 혼자 남을 거고. 그만해라. 장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 인생을. 알죠. 거짓말투성이 인생. 그래. 거짓말했어. 미안해. 장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난 최선을 다했어. 너 키우려고. 최선이요? 진실도 안 말하면서. 말할 수 없었어. 남편이 살아 있었는데. 그럼 이제는요? 남편 죽었는데도 안 말했잖아요. 무서웠어. 내가 날 떠날까봐. 장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내가 가진 전부였거든. 태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주먹만 꽉 쥐고 있었죠. 장미가 다가갔어요. 태호야, 미안해. 진짜로. 됐어요. 태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태호야, 전 갈게요. 이모, 아니, 어머니. 그 말과 함께 태호는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장미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죠. 소리 내어. 나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어요. 내 아들이 날 미워해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없어요, 필수 씨. 장미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제 병. 악화됐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길어야 1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1년. 네. 그것도 약 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장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필수 씨, 미안해요. 이런 몸으로. 무슨 소리예요. 당신 인생 망칠 순 없어요. 이미 제 인생이에요. 장미 씨가. 나는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렸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69살과 66살. 기저귀를 찬 두 노인. 남은 시간이 1년.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기로 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장미의 병은 더 악화됐어요. 이제 혼자 걷기도 힘들어졌죠. 손떨림은 멈추지 않았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일 그녀 곁에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함께 창밖을 바라봤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장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죠. 필수 씨. 네, 고마워요. 끝까지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장미가 손을 뻗었어요.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후회 안 해요? 뭐요? 저 같은 사람 만난 거 후회할 리 없죠. 장미가 미소 지었어요.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습니다. 거짓말쟁이. 진짜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추러요. 내 체온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커튼이 살랑거렸죠. 장미가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요. 지금요? 네, 마지막으로. 나는 그녀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담요로 다리를 덮어주고 모자를 씌웠죠.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정원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죠. 장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꽃잎이 그녀의 얼굴에 떨어졌어요. 볼에, 이마에, 입술에. 나는 그 꽃잎을 조심스럽게 털어줬습니다. 장미가 내 손을 잡았어요. 필수 씨. 네, 행복했어요. 저도요. 거짓말 아니죠? 진심이에요. 장미가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 평온함이 떠올랐어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벚꽃잎이 또 떨어졌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말없이.
손만 잡은 채로